2부에는 후보자 간 정책 토론 및 자유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기호 순서대로 상대 후보자들로부터 각 3개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대답에 대한 반박 질문이 가능하며 반박과 그에 대한 대답은 한 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됩니다. 각 팀에 대한 질문, 답변, 반박 등의 시간이 총 17분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학생분들께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질문을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정책 토론이 끝나면 자유질문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은 후보자들한테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자유질문이 끝나면 1분 이내에 마무리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보자 간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돈을 주고 생리대를 사야 하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교내에 2개 설치하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실에서 무료로 생리대를 빌릴 수 있는데 돈을 주고 학교에 2개 있는 생리대 자판기를 찾아가서 구매한다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동전이 없을 경우에는 생리대보다 동전 빌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보건실이 1층이기에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번거롭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보건실의 생리대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생리대를 보건실에서 얻을 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왕래가 편한 곳에 무상으로 지원할 시 생리대 수요에 따른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자판기 설치를 고려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생리대 자판기 옆에 있는 교무실에 동전을 비치해 두어 학번, 이름을 쓰고 빌려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설문 결과 보건실에서 가져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자판기를 2개만 구매하신다고 경락집에 나와 있습니다. 2개라면 아무리 왕래가 편한 곳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실을 커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2개의 자판기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자판기와 멀리 떨어진 교실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비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동전을 거기다 2개 된다면 동전을 그냥 금전에 2개 된다면 도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동전 관리, 동전이 제대로 다시 들어오는지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1층까지 내려가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급히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의 생리대 자판기에서 생리대를 구매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급한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놔둔 동전에 도난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무실에는 선생님들이 항시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셀 수 있는 양의 동전을 비치해 두어 주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양치 대신 가글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문제로 아리수 회사에서 관리하는 정수기의 사용도 감소하는 추세인데 마스크를 벗고 일정 시간 동안 거울 앞에 모여 가글을 해야 하는 가글 디스펜서 전문 회사도 아닌 개인이 관리한다면 감염과 위생이 취약한 디스펜서 입구와 종이컵 등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를 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거울 앞에 모여서 양치를 합니다. 이는 가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가글 디스펜서가 장시간 모여있는 것을 방지합니다. 건강 문제 발생을 우려하셨는데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본 가글 디스펜서로 감염이 되려면 첫 번째, 코로나에 감염된 학생이 한 종이컵을 여러 번 사용하여 가글을 한 경우, 2번째, 감염된 학생이 가글 디스펜서 입구에 입을 가져다 댄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글 디스펜서 옆 안내 문구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종이컵으로 한 번만 가글을 해달라는 문구를 붙여둘 예정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입구가 종이컵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기에 입을 가져다 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공위생이 더욱 중요시되는 요즘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공지를 아무리 붙여놓는다고 해도 까먹고 그 내용을 지키지 않을 학생도 있을 뿐더러 잠재된 바이러스가 잠입된 학생일 경우에는 이게 치명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 관리에서는 종이컵을 하나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확실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이 두 경우로 감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저희가 더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 문구를 더 많은 곳에 비치해 둔다면 학생들이 지나가다가도 보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포스트잇으로 성신 게시판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생회에서 학생회 게시판을 2개 구매하였고 게시판에 학생들이 청원할 수 있는 소통칸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회에서 먼저 실행할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약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게시판이라는 단어로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약으로 사용한 성신 청원 게시판은 학생들이 건의하는 용도입니다. 저희가 본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담당 학생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번 학생회에서 추진 중인 게시판은 학생회가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지나 홍보 등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게시하는 용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건의할 수 있는 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회 게시판과는 별도로 저희의 청원 게시판은 학생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적어주는 쌍방향 소통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요. 원래 학생의 게시판은 의견을 전달하는 용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게시판 크기가 매우 크고 2개나 구비를 해놔서 A4 용지를 붙이는 칸을 9개 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 9칸 중에 1칸을 소통용으로 할애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원하신다면 학교에 나와서 포스트잇을 적어서 붙여야 하는 그런 오프라인 형식보다는 학생의 SNS를 통한 즉각적인 반응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의견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게시판을 시행해 보다가 만약에 청원으로 오픈 채팅방이 더 편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올 시 언제든 그 비율을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답변을 저희가 들어온 질문에 대해 저희가 답변을 한 것은 코로나 상황일 때 저희가 리로스쿨 게시판에 게시를 해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약에서 음료수 자판기를 업체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업체 입장에서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거나 3분의 1만 등교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관리비 대비 손해입니다. 저희가 공약집에서 말씀하신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현 상황에 거의 운영을 하지 않다시피 하며 때에 따라 자판기 위탁 운영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교생이 현저히 많은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등교도 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판기 설치는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학교에서는 공약 실행이 가능하지만 업체 측의 손해가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저희는 학생을 먼저 생각하여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판기 업체는 다양하고 행정실에서도 알아봐 주실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가 저희 학교의 조건과 상황을 살피고 이점을 할지 말지 결정할 것입니다. 업체에서의 손실과 이익을 사전 검토하여 들어오며 계약상 업체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학교가 무관하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업체의 답변에 대해서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자판기 위탁 사이트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과 자판기를 구매하는 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활동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자판기 위탁 운영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답변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된다고 할 수 없는 사업체로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학교도 점점 코로나 상황에 맞춰 체계를 갖춰 지금보다 등교 일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자판기를 한 번 위탁하고 설치하게 되면 최소 2년 이상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현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체도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설치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020학년도에도 성남여고, 인천 마천고, 용인 홍천고 등 새롭게 자판기 위탁을 입찰한 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식약청 선정 학교 판매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입니다. 고열량, 저영량, 고카페인 함유식품 중 과체음료 176종, 탄산음료 222종, 혼합음료 128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 526종의 음료가 금지됩니다. 이 중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주로 사는 음료들을 형광펜 쳐봤는데요. 콜라, 봉봉, 모구모구, 아이스티, 커피 등이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판기 설치 이후에도 아침마다 편의점에 들려야 하고 자판기 내용물은 주기적으로 다양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음료수를 들어오는 것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허용이 가능한 음료에 한해서 허락이 가능하다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현재 매점도 자판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에게 물을 빌려 마시는 것조차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자판기, 이온 음료 등등 꽤 다양한 음료가 입점이 가능한 자판기가 있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번 공약 대회 확대에서 대회가 없거나 부족한 과목 또는 특정 과목에서 파생된 세부 과목 관련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원이 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합대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약집에서도 먼저 언급했지만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인원수가 적어서 수상의 기회가 줄어들고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참가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 대회를 출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 한 명에게만 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융합대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학 관련 대회였던 교내 수학 페스티벌 참가자는 14명인데 반해 수학과 미술이 융합한 수학 포스터 대회는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미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35명으로 2배가 넘게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융합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걱정되는 활동은 저희가 제안한 진로 체험 활동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로 학교 수업 시간인 진로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체험 활동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탐구를 진행하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법정 같이 소규모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 친구들도 필요한 활동을 선택해서 하거나 직접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 직접 설계로 최대한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진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참여하면 생기부에 입력된다는 보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저희는 융합대회 혹은 그런 진로 체험이 아닌 세부 과목 혹은 부족한 과목의 대회를 여쭤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과목에서 대회가 부족한 과목의 대회도 그런 식으로 융합대회식으로 운영한다면 참여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한 건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였는데요. 현재 교내에는 음악과 관련된 대회가 없어서 음악 관련과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관련된 활동을 쌓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를 만들게 된다면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참여하고 음악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참여해서 참여 인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까지 없었던 과목에 관련된 대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또한 대회가 없거나 부족한 과목 또는 특정 과목에서 파생된 세부 과목 관련 대회가 학생의 인원수가 적을 것을 감안하여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대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6번 공약에서 학생의 자체 행사를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SNS 개설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상품의 양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학생의 예산 내 모두 해결해야 하기에 한 사업당 필요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짐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7번 공약에서는 품앗이 방법의 생리대 소진 시 학생회에서 보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한정된 학생의 예산에서 지출은 기존보다 훨씬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정정해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생리대 소진 시 학생회에서 보충하는 생리대 비용은 저희 공약집 예산표의 공약 이행용 예상으로 이미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예산과 학생의 자체 행사 확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는 학생 여러분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체 이벤트를 통해 SNS를 활성화하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자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소통 내용을 바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자체 행사에는 즐거움을 위한 행사뿐만 아니라 학생회가 꼭 진행해야 하는 교칙 준수 캠페인이나 등교맞이 행사를 좀 더 친근하고 다양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학생들이 반응을 보고 상품의 양을 결정한다는 것은 예상 참여도를 파악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만약 예상 참여도가 낮다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품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다음 사업으로 이월하는 등 학생의 의견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유동적인 예산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소액의 상품 비용이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사용은 또다시 저희 3번 공약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려는 효과가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체 행사를 늘리게 되면 예산 지출이 늘어날까 걱정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산을 지출한다고 좋은 행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예산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행사라면 학생의 목표는 학생 자치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공약은 학생 자치를 위해 유동적으로 제공되는 학급비와 보충용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박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생회에서 학생의 예산에서 생리대 소진 시 학생회에서 보충한다는 내용은 이번 후보자님들이 이번 활성화 부분에서 7번 무료 생리대 보관함 설치해서 밑줄 친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을 쓰지 않으면 학생들의 반응과 참여가 좋을까요? 예산을 써야지, 공약집에서 예시로 든 보물찾기 행사만 봐도 예산을 써야지 반응이 좋으신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바로 반영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보물찾기와 같은 행사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SNS의 반응을 보고 상품을 조금 더 늘려서 학생들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사실 교육적인 캠페인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관심을 위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불필요한 것에 낭비되는 경우를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의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학급비, 저희가 학급비로 넣겠다는 그 학급비 지원 사업도 또한 학생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한다면 기존의 학생의 사업을 오히려 발전시키지 방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꼭 예산을 많이 써야지 즐거운 활동이 되고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 유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물찾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만들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새롭게 활동하여서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토론이 끝이 났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자유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과목별 선생님들께 건의의 생기부 기재가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것은 채특이라는 교과 선생님 교육의 권한이나 과목별 수업 계획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도 과목이 아닌 진로 활동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공약으로 말씀하신 대회 이외의 활동 실시 건의는 실행 성공 여부는 상관없이 건의만 하시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권한이어도 미래를 대비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한 대회를 부담스러운 학생들 그리고 대회 인원이 적어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대회가 아닌 이런 이외의 활동들로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허락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강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활동의 증가는 이미 계획하신 수업 활동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허락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근거가 있으실까요? 네, 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구시대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교과 이외의 활동들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저희 성신여고 선생님들은 이런 교육에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공약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저희의 공약이 실행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판기 설치는 종류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설치 이후에도 편의점을 애용하는 듯 학생들이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번 픽식데이의 경우 다른 날에 영향을 주지 않고는 방학 3개월을 빼면 최대 1,100, 2,500원이 추가금으로 나옵니다. 과연 이 추가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품앗이도 학교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줄어들면서 수요는 급증할 것입니다. 6번에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이미 추진된 사업을 다시 공약으로 걸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공약은 확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판기에 대해서 종류가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판기 특성상 종류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학생들의 만족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실 주변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에는 메뉴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최대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 업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음료수의 메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리대 보관함 설치에 관해서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학생들도 생리대를 안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학생들이 빌리기 어려워해서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학생들이 아마 이 무료 보관함의 취지는 서로 돕고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양심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가져와서 사용하고 급한 친구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픽식데이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날의 급식에 대한 영향은 절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행되는 픽식데이는 그 선정 과정부터가 영양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 메뉴가 실현이 가능한지 가격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급식비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지가 충분히 의논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추가금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 지원금에 언급된 이 122만 원은 특별히 정말 단가가 비싸지만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급식 메뉴를 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2만 원을 매달 지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1,200만 원이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판기는 자판기의 특성이 아니라 법률상으로 넣을 수 있는 종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자판기의 종류를 교체하는 것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음료는 학생들이 주로 편의점에서 사오는 봉봉, 아이스티 그런 음료들인데 그런 음료들은 애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맡기신다고 했는데 양심에 맡기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양심 우산인데요. 많은 양의 우산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생리대는 이와 같이 생리대는 하지만 소모성 제품이기에 우산보다 더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메뉴가 항상 비싼 메뉴이면 최대로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판기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설치하는 자판기 안에 넣을 수 있는 음료가 없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판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자판기 속의 내용물을 교체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오투나 여운향티, 토레타 등 저열량 식품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요는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비교적 즐겨 먹는 음료수를 자판기로 인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매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자판기를 내용물을 판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픽식데이에 관련해서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이스크림 같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메뉴도 양영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3,600원이라는 기존의 급식비 안에서 해결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급식실로부터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은 내용이니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생리대 보관 설치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작은 가능성까지도 신경 써서 고려하여 두 가지 예방 방법을 마련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칸을 나누어서 칸이 비워지게 되면 자신이 가져간 게 티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중에 생리대를 가져올 때 하나만 더 챙겨오면 되기 때문에 쉽게 채워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예산표에서도 계산해 두었지만 충분히 필요한 양의 무려 300매 정도의 생리대를 학생회에서 미리 구비해 둘 예정입니다. 보충용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공약들을 모두 원활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체육복 등교, 밥을 디스펜서, 생리대 자판기 설치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면서 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항시 경청하고 대외 이해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에서 나아가실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성신여고 학생들의 편안하고 알찬 학교 생활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기호 1번 권소연, 한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도희 조유진입니다. 마무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주인인 학교, 도전의 기회가 열려있는 학교, 기대되는 학교를 세 가지 가치로 가지고 학교 시설, 제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학생들의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여 학생들이 내온 목소리에 응답하는 7가지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진로활동 확대와 대외 확대, 매점을 대신할 수 있는 자판기 설치 건의, 피식데이 실시, 체육복 등교 실시, 학생의 인스타 에스크 개설, 무료 생리대함 구비. 학급비 지급과 투명한 예산 공유를 실천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꼭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도희 조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등교가 힘든 관계로 온라인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는 리로스쿨의 설문조사 양식을 이용하여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즉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먼저 1월 7일에 오전 8시에 전송되는 알람이나 문자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알람이 오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기 섹션을 눌러
설문조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두 팀 중 한 팀을 선택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혹은 리로스쿨 설문조사 항목에 있는 학교 운영 설문을 클릭하시고 학생의 정부회장 선거 게시물에 들어가셔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팀 중 한 팀을 선택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후보자 정견 발표 및 토론, 선거 절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